자, 우리 세 번째 제품 저장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품의 냉각 및 포장이에요. 자, 냉각의 정의를 보시면 우리 뭐 차갑게 만들어준다는 그 냉각이 아니라 한 깁 식혀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븐에 구워서 바로 꺼낸 과자류의 온도는 보통 100도씨 정도로 굉장히 높은 온도를 뜻하게 되죠. 그래서 상온에서 35도에서 40도 정도로 온도를 살짝 내려주는 걸 우리가 냉각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냉각의 목적을 보시면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빵이나 쿠키를 뜨거운 상태로 그대로 포장을 하게 되면 수분기가, 수증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 및 기타 균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요. 자, 얘네가 뜨거운 상태에서 그대로 습기를 머물렀다면 이 그 겉에 부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습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형태가 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절단하거나 포장을 할 때 나빠질 수 있게 되는 형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냉각 방법을 한번 보시면 자연적으로 냉각하는 방법, 실온에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법이죠. 자, 우리가 냉장고에서 냉각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 0도에서 마이너스 0도에서 5도씩 온도를 유지하고요. 제가 제품을 우리가 제빵 제품은 이런 냉장고에서 냉각시키는 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겉면이 마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냉동고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완만 냉동고 마이너스 20도씨 이상으로 냉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급속 냉동 마이너스 40도씨 이하에서 냉동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냉각 컨베이너, 얘네들은 우리가 이 소규모 제과점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대규모 공장에서 이 워크인 그대로 이거 냉각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빠르게 식혀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냉각 컨베이어 방법이 있습니다. 자, 냉각 환경을 보시면 온도 15에서 20도 사이를 유지시켜주고요. 습도는 80% 정도만 적당합니다. 1시간에서 뭐 15분까지 걸릴 수 있고 제가류는 그 정도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환기와 통풍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미생물이 없는 곳에서 냉각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포장의 정의를 보시면 이런 외부에서 이렇게 이 오염균을 막아줄 수 있는 그렇게 하기도 있고 겉에가 마르지 않게 노화를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우리 제품의 포장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목적을 보시면 변질이나 변색, 품질 변화를 방지하고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위생적으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지금 요즘에 제과점이나 제빵점에서 빵을 그냥 진열해 놓고 이제 파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손을 댄다거나 뭐 어린아이들이 혓바닥을 댄다거나 이런 사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빵이 나오면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이 실습실에서 다 냉각을 시키고 포장을 해서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자, 포장의 요건을 보시면 제품 내용의 품질은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요. 기호성이 강한 식품으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일으켜야 되니까 투명하거나 이쁘게 포장의 요건이 맞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포장 방법으로는 상온에서 그냥 포장하는 방법, 진공 포장, 우리가 이 수분을 더 이상 막아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 밀봉을 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포장 용기 시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들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방수성이 뭡니까? 물하고 커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물을 흡수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통기성은 이때 수분은 흡수하지 않게끔. 자, 유해물질이 없고 포장지로 인해서 내용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요. 노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취급이 좀 편리해야 된다는 거죠. 단가가 낮고 제품이 포장지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포장 온도는 38에서 40도씨가 적당하다. 수분 함량은 38% 정도까지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포장을 할 때의 실온의 온도와 이 제품의 온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식품에 접촉하는 포장은 청결해야 되고요. 제과 제빵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오리엔티드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이렇게 합성 수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식품의 저장 및 유통을 보겠습니다. 자, 뭐 실온 저장 관리, 냉장 저장 관리가 있는데, 자, 실온 저장 관리 건조 창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도에서 20도씨, 상습도는 50에서 60도를 그거보다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곰팡이가 생길 수 있겠죠. 체감과 통풍이 충분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방충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방충망이나 이런 것들이, 환기구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창고 내부에 온도계와 습도계, 그래야 밀가루 저장하는 방법도 밀가루 저장할 때 변질이 되지 않게끔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선입선출 너무 중요한 거죠. 먼저 들어온 재료를 먼저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 편리성을 해서 정리 정도는 조금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재료 보관은 우리가 목재나 스테인리스를 우리가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15cm 이상 반드시 띄워줘야 된다는 거. 밀가루 포대 같은 게 바닥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바닥에서 15cm 이상 떨어뜨려야 되고, 벽에 너무 바짝 붙여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벽에서도 살짝 공간을 띄워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냉장 저장 관리. 자, 우리는 냉장 저장 관리. 온도는 10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도를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자, 냉장고 내부에 온도계, 습도계를 주로 이게 설치하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냉장고에 있는 온도계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외부적으로 달려 있는 온도계, 습도계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자, 선입선출 당연한 거고요. 정리정돈 잘 하셔야 되고, 냉장고를 가득 채우시는 것보다는 70%까지 채워주시는 게 가장 냉기를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냄새가 배는 재료, 우유, 달걀이나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냄새를 머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자재와 따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닐 같은 거, 투명한 거 덮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 박스채로 그대로 저장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부터 띄워야 되는데, 실온에서는 지금 바깥에 저장 관리에서는 15cm였는데 냉장고는 어떻습니까? 25cm, 조금 더 높은 데서. 왜냐하면 습도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조금 더 물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데에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냉동 저장 나왔습니다. 냉동 저장은 더 낫죠. 23도에서 마이너스 18도까지. 자, 냉동 방법으로는 급속 냉동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급속 냉동에서도 에어블라스트 냉동 방법, 컨덕트 냉동 방법, 나이트로겐 냉동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동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완만 해동이 있고 상온 해동이 있고 액체중 해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완만 해동은 뭐예요? 냉장고에서 해동하는 방법입니다. 대량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냉장에서 해동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상온 해동, 실온에서 해동하는 방법, 제품이 될 수 있으면 이 공기하고 수분하게 이렇게 만나지 않게끔 해주신 게, 한번 카바를, 껍질을 까는 게 아니라 카바채로 그대로 해동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자, 액체중 해동, 물속에서 수침으로 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급속 해동 방법이 있는데, 건열을 사용한다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한다거나, 스팀을 사용한다거나, 뜨거운 물 속에 넣는다거나, 이런 해동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추천하는 건 보통 완만 해동, 상온 해동, 액체중 해동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제품의 유통을 보겠습니다. 제품 유통 시, 소비기한. 요즘은 유통기한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법이 바뀌었죠. 소비기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식품 등 얘네들이 섭취해도 안전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런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우리가 소비기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소비기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시면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자, 제품 중 온도 관리 기준에 따라서 적정 온도를 설정하게 되는데, 자, 실온 유통을 할 때는 보통적으로 35도를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너무 추워도 진짜 이 영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에는 오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면 오일이 이렇게 얼려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온 적정 실온으로 유통할 때는 마이너스를 넘어가지 않고 1도에서 35도 사이를 하는 게 좋고, 자, 상온은 15에서 25도 정도, 그 다음에 냉장 적정 온도 같은 경우는 10도 이하, 보통은 5도씨 이하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고요.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이하가, 무조건 0도씨 이하라고 적정한 온도가 아니라 18도 이하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냉동 제품을 충분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단원별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시험 문제에 조금 가깝게 많이 나온 거 제가 빈출 표시를 조금 해드렸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조금 많이 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도넛의 설탕을 아이싱을 사용할 때 적합한 온도,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물론 다른 문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도넛의 아이싱이 뭡니까? 설탕 코팅이죠. 우리 크리스피 도넛 보시면 이 도넛 자체에 하얗게 이렇게
투명하게 하얀 약간 반투명으로 설탕 코팅이 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설탕 아이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슈거 파우더에다가 계란 흰자를 조금 쓰거나 레몬즙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우리가 설탕 아이싱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싱을 사용할 때 적합한 온도는 몇 도냐? 40도씨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로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암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비슷한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바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 퍼프 페스트리 문제입니다. 퍼프 페스트리 굽기 후 결정과 원인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퍼프 페스트리 예전에는 제가 이 메뉴가 시험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면서도 만들어 보시기도 했고 책에서도 많이 보신 적이 있는데 이 메뉴가 시험장에서 삭제되시면서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고 조금 약간 생소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많이 틀릴 수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퍼프 페스트리 굽기 후 결정과 원인으로 틀린 거. 자, 첫 번째, 충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충전물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거죠. 과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충전물이 새어나오고 적절하게 봉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충전물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 수포가 형성되었다. 수포가 생성된 거는 단백질 함량을 높은 밀가루를 쓴 게 아니라 너무 온도를 높은 온도를 쓴 겁니다. 과다하게 너무 이 적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셌을 때는 생성이 되지, 수포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적절하게 너무 많이 부풀어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온도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수포가 생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높은 온도 사용하면 수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수축은 어떤 겁니까? 너무 많이 피로 핀 거예요. 과다하게 너무 많이 피르면 그만큼 글루텐이 너무 과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밀어펴기가 다시 또 돌아오는, 글루텐이 그만큼 많이 생성이 된 거죠. 돌아오는 형도를 맞을 수 있고, 생성될 수가 있고요. 너무 높은 온도를 셌을 때도 수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요. 작은 부피, 너무 수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퍼펙트 페스츄리는 팽창할 수 있는 게, 부풀려질 수 있는 게 이 유지에 들어있는 수분 팽창력, 얘네들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올려지는 이 수분 팽창력으로 인해서 이 퍼프 페스츄리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수분이 별로 없는 경화 단단한 쇼팅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오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답이 됩니다. 자, 요거 해설이 조금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 해설보다는 수포를 생성하는 경우는 높은 온도에서 우리가 구웠을 때 수포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요거를 잠깐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이 해설 부분은 제가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포 생성은 높은 온도에서 나타났을 때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도넛의 글레이즈. 자, 요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문제하고 좀 비슷하죠. 도넛의 설탕 아이싱을 쓸 때와 글레이즈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넛의 케이크의 글레이즈 사용 온도는 어떤 온도가 제일 좋냐라고 하면 40도씨 근처에 있는 걸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2번입니다. 49도 가장 근접한 온도를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포장지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우리가 쿠키를 포장하는 데 있어서는 바깥의 공기하고 통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깥의 공기하고 우리가 산소가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화가 진행되고 겉면이 마르고 어떻게 보면 빵하고 쿠키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 빵 같은 경우는 산소하고 자꾸 접촉하면 마를 수 있지만 쿠키는 바깥의 이 습도나 산소를 만나게 되면 눅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를 포장할 때는 이 통기성이 없어야 합니다. 통기성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우리 방습성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방수성이라는 건 습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습기를 막아주는 형태라고 해서 우리가 방습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방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내용물의 색, 향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 맞겠죠. 독성물질 생성, 식품의 안전한 포장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쿠키 포장지 특성으로 옳지 않는 거는 통기성이 있으면 오히려 이 쿠키가 눅눅해지고 빨리 마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기성은 없어야 하겠죠. 그래서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제만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해볼까요?
자, 요게 우리가 앞에서는 소개는 안 되는데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제로 표시를 해놨는데 다음 중 건조 방지를 목적으로 나무 틀을 사용해서 굽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였냐면 바로 카스테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가사키 카스테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이 다른 카스테라에 비해서 굉장히 촉촉한 질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카스테라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스텐펜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외부 열에 의해서 빨리 달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달궈지기 때문에 우리가 카스테라를 일반적으로 구웠을 때 수분 손실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열에 의해서 수분이 더 날아가기 때문에 스텐펜을 쓰면 일반 카스테라는 더 겉면이 그래서 마르는 현상, 겉에가 조금 더 딱딱해지고 그래서 마르는 현상이 있는데 나무 틀을 사용하게 되면 두꺼운 나무 틀을 씁니다. 나무 틀을 사용하게 되면 이 나무는 열을 가해도 스텐펜에 비해서 그렇게 쉽사리 달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분을 그만큼 굽는 동안 손실이 되지 않고 그대로 습기를 그대로 머금은 상태로 구워줄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틀을 사용해서 굽는 이 빵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가사키 카스테라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류만 비교해서 보셔도 습기를 가장 제일 많이 머금고 있는 제품을 고르셔도 카스테라가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이 카스테라 나무 틀에 구우면 굉장히 습도가 많이 촉촉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나가사키 카스테라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출문제 같이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모의고사랑 우리 핵심 노트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